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난 22일에 있었던 건가요? 네, 캐나다 오타와. 이거 네. 간단하게 이제 사건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건 경위는 사실 좀 간단해요. 네. 정말 22일 날 이 마이클 제하프 비보라는 32살의 청년이 복면을 한 채 이 국회의사당에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 기념탑 정문에서 지키고 있던 그 상병한테 총격을 가해서 이 사람을 사살하고 의회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장소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회 경위에 의해서 제압돼서 사살되었죠. 예. 그 원인 이런 것도 다 나왔나요? 그 원인 때문에 지금 이게 복잡하게 상황이 얽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캐나다에서는 뭐 스티븐 하퍼 총리부터 비롯해서 이 범죄가 테러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테러다. 처음부터 테러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거기에는 조금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네. 바로 이틀 전인 20일에도 이제 한 사람이 캐나다 군인 2명을 차로 치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범인은 사살이 됐어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일단 범인이 사살됐기 때문에 네. 범인의 범행 동기, 또는 어떤 목적으로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게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잠깐만요. 어떻게 그게 테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한 그렇죠. 게 테러라고 한다면 보통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한다 뭐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밝힐 그렇죠. 때 테러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일단 범인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했다 이런 말도 없었고. 그런데 테러라고 다만 하면 예. 이 두 사람이 다 최근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라는 아하.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의사당 테러라고 하는 이 네. 총기 난사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으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아버지가 리비안이다 이런 아하.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네. 인종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슬람권과 그다음에 미국 간에 네. 뭐 IS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갈등이 있으니까 네. 그거랑 바로 연결시켜서 지금 네, 그렇게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캐나다가 테러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캐나다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근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게, 그런데 최근에 그 캐나다 쪽 그 보도를 보면 그 마이클 제아프 비보 그 네. 총기 난사를 일으킨 그 가해자는 네. 여권 취득에 불만을 품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그렇죠. 그 그렇게 테러가 보도가 또 아니잖아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사람이 그 원래는 이제 캐나다 오타와 출신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뭐 캘커타나 뭐 밴쿠버나 이쪽에서 살다가 네. 오타와에 온 지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처음 오타와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여권을 신청을 했다. 그런데 여권 발급이 안 됐다. 지연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여권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라는 발표가 또 경찰에서 나왔어요. 총리는 테러라고 했고. 네. 그 앞뒤가 맞는 건가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덧붙이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시리아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겠느냐. 근거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여권도 발급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 비행기표를 샀을 리도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또 그 마약도 그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이제 마약 뭐 소지 또는 복용으로 여러 번 이제 경찰 조사도 받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약 이력이 있고, 그리고 오타와에 와서는 딱히 숙소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노숙자 쉼터 같은 데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노숙 생활을 했고,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최근에 이제 여권을 신청을 했는데 여권이 제대로 발급이 안 됐고, 이제 그러다가 노숙자 네. 생활하던 사람이 굳이 여권 신청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어딜 네. 나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간 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하.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상황만 가지고서 이걸 테러라고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사실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대응이라든가 또는 원인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라는 그게 없었다고 하면. 네. 이렇게 안 그러면, 읽히겠죠. 네. 네. 그냥 사회 불만 세력 또는 뭐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노숙자가 그 분노를 풀 길이 없어서 무차별 총기 난사로
해결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요.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뭐 그 전에도 또 마약 복용에서 자기가 또 어떻게 좀 벗어나 보려고 차라리 강도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면 마약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도둑질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완전 사회 부적응자라고 네.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사회 부적응자의 사회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리를 해보면 범행 자체만 놓고 보면 네. 이것이 과연 정치적인 테러인가, 그렇죠. 이슬람의 서구 세력에 대한 어떤 반발의 일환인가라고 네, 네.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마침 그자들이 이슬람교를 최근 개종을 하고 네. 뭐 아버지가 리비아인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것이 어떤 정치적 테러의 가능성으로 읽히고 있는 분위기, 총리는 그렇죠. 테러라고 선언을 했고 네.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 조용하던 캐나다 네. 왜 캐나다까지 테러 대상국이 됐을까라는 거에 대한 성찰도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이것이 어떻게 해서 테러를 일으키느냐 이런 거보다는 왜 캐나다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냐, 네. 왜 테러 대상국이 되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만 그 논의는 활발한가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최근에 그 IS에 대한 시리아 이라크 공습에서 미국의 그 편을 들어서 미국과 같이 공습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캐나다의 이 친미 성향의 정책 정책이. 때문에 결국 캐나다도 테러 대상국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 동시에 예. 또 한편으로는 이 두 건을 테러로 규정을 함으로써 캐나다는 오히려 미국과 더 공조를 해서 지금 테러 대비 경계태세를 더 강화하자라는 쪽으로 어허. 정치적으로는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그 우리가 미국 네. 편을 너무 세게 들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됐느냐라는 네. 의견도 있을 테고, 아니다, 우리 미국과 더더욱 행보를 맞춰서 이런 세력에 맞서야 된다, 격퇴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두 개의 논의가 있을 텐데 뭐 아직은 일단 평행선인가요?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요. 네.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하원 연설에서 이 캐나다가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경계를 강화하겠지만 겁먹지 않고 공포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런 공격들의 목표가 우리나라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입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강력한 테러 관련 감시,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다음 날 이 사건을 이제 비열한 테러 공격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정부와 공조를 더욱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외로운 늑대라는 외로운 개념이 늑대가 이제 뭐죠? 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외로운 늑대가 예전에는 체첸 반군들이 스스로를 이제 부르던 이름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른바 자생 테러리스트.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운 늑대라고 생각하는 불러요. 뭐 알카에다 이런 조직이 아니고 네. 혼자서 뭐 그냥 알카에다, IS 뭐 이런 쪽과 아무런 연계도 없고 그런데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 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그 테러의 수단들, 일반적으로 테러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뭐 이렇게 이런 무차별 뭐 공격이라든가 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건물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가 네. 이런 방식으로 그 사회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생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 부분에서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 불만족 세력 네. 혹은 부적응한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구조적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왜 이런 노숙인이 발생했지?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저 사람 테러리스트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라든지 해결 의지가 덮어버리는 그런 문제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혹시 논의는 아직은 없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얘기가 캐나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캐나다 사람들은 일단 지금은 정말 공포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오타와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런 식의 어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25년 전 이후로 지금 처음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아유, 패닉이겠네요. 네. 거기 입장에선. 왜냐면 또 캐나다는 미국하고 달리 총기 소지가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도 캐나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렇죠. 치안이 잘 된 나라 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사건이 터지니까 네. 그냥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정부에서 테러다라고 하니까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없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 즉
어떤 부분을 이 이슬람과 연계시켜서 테러라고 부를 것인지 이것이 가지는 어떤 정치적인 함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논의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포가 어느 정도 사그라지면 그런 논의도 슬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그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도 뭐 염산을 뿌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했을 때 표현 자체가 우리도 무차별 테러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네. 그때 사용하는 테러라는 용어는 어떤 이슬람이라든가 무슨 어떤 특정 종교 집단, 특정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캐나다에서는 이 테러라고 했을 때에 확실히 그게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슬람 세력의 서구에 대한 도전, 네. 공격. 범행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함의 그리고 향후 전개될 내용까지 좀 복잡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속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은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